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쏘면은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변경 등록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다는 소식을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고급 대형 차량의 평균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이어서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관련 문의가 매우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월부터 부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취득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구매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요. 렌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 렌트에 대해서만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두색 번호판은요,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 이유는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고자 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이나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다뤄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일단 업무용 승용차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는 표현과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차이를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영업용 차량은 해당 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학원, 자동차 판매업, 택시,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해당을 하고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정액법의 방식으로 산정된 감가상각비는요, 한 대당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만약 연도 중에 취득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800만 원을 취득월부터 월할 계산한 금액만큼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5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고 그 누적액은 5년이 지난 이후에 1년에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렌트료의 70%, 리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리스료의 약 93% 정도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해서요, 이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요, 감가상각비 이외에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이렇게 1년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그 계산 방식을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사용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와 관련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제재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 대리인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원칙적으로 이 개인 사업자의 업무 사용 금액에 대한 계산은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사용 비율만큼 업무 사용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 업무 사용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 업무 사용 금액만큼은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 사용 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용이 불인정 금액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1,500만 원의 기준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 800만 원도 포함이 돼서 이 1,500만 원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전형 가입과 관련해서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업무 전형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업무 전용 보험 가입 대상자 2023년도 현행 기준상으로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께서 한 대를 제외한 어떤 차량에 대해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금액의 50%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현행 규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가 아닌 전액 불인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도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다고 했죠. 근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 전용 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 사용 금액의 50%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2026년도부터는요,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한 대를 제외한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 전용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불인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 사용 금액이나 업무 사용 비율에 대한 계산식은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그 금액만큼은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이 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업무 전용 보험 가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에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짚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022년 1월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 즉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1%만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슈도 많으신 만큼 오늘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고 본인 사업장에 한 번 더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